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양한 뭐 코인들도 다루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는 호재들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작용하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가격, 가치들을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이제 예측하기 없고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5년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금은 뭐 좋은 상황이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표성록입니다. 네,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소셜에 대한 뭐 언급들 또는 이제 이런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의 뭐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기민하게 빨리 발빠르게 좀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단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언급하였던 XRP, 뭐 에이다,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간략하게 그 코인들에 대해서 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게 되게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누구 한 명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관세 정책 이야기죠. 폭발적으로 하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좀 비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시장이 항상 합리적일 수만은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시장이고, 투자 시장에서 그러한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가격을 만들어내고 되게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뭐 큰 흐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사이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측면에서의 사이클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은 이제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었다가 또 단기적으로 또 이런 매크로 이슈에서 빠지더라도 충분히 저는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흐름들을 좀 잘 발맞추어 나가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1위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후에 다른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도 뭐 다른 움직일 것이고, 동시에 그런 금융기관들 또는 기업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또 나온 뉴스 중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갑자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미국과 좀 대립되는 국가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하니까 또 중국이 또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나온 거 보면서 중국도 이제 이런 견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죠. 매크로 경제에 의해서 이런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에 대한 위험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위험 감수형 또 위험 추구형 경우에는 아마 알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더욱 큰 자산이다 보니까 아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360일 돌아가는 장도 아니고, 이런 이제 주말도 쉬고 또는 이제 뭐 상한선 하한선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서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상하한선도 없고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은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한 5% 빠졌다 이러면은 비트코인 한 10% 정도 빠지고요, 알트코인은 30에서 40% 빠집니다. 물론 그런 장세가 뭐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아마 2020년 코로나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장세를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기침하면은 알트코인이 몸살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만큼 변동성이 큰 것이다 이해를 하시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두 번째 맏형이죠.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자산인데 작년 한 해에는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기관 자금의 유입은 크지 않았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ETF가 출시가 되었지만은 이더리움의 특성이죠. 스테이킹이라는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뭐 이자를 받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편한데, 그 스테이킹 기능이 빠진 ETF였기 때문에 조금 매력도가 떨어졌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을 해킹하면서 좀 더욱더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좀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약 2조 원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코인라이드에서 언급했지만은 바이비트는 대응을 좀 잘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뭐 해킹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지금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도 안 좋았고 또 해킹도 당했고 이렇게 좀 악재들도 있지만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1분기에 예정되어 있죠. 2025년 1분기 또는 4월에까지 예정되어 있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뭐 이런 수수료 절감 또 속도의 증가 이런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면서 이제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뭔가 호감도 또는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SEC가 이제 ETF에 대한 스테이킹 기능을 좀 추가할 가능성도 여지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EC가 ETF 옵션을 또 승인할 가능성도 있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옵션 이제 자체도 승인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ETF 옵션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킹까지 이런 게 SEC가 좀 가상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친화적인 인물들이 많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렸죠. 본인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올렸고, 거기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 가상자산 시장 중에서는 좀 안전자산이라고 좀 칭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일정 비율로 좀 모아가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뭐 최근에 한 2,8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2,000달러, 2,1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해 봤을 때도 좀 괜찮을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라는 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퍼포먼스였지만은 이제 뭐 이러한 다양한 계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계기들로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조금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XRP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리플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XRP죠. 그래서 이제 사실 XRP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 사이클이었죠. 2021년 그리고 2017년에 있었던 그때의 고점이 5,000원 정도였는데, 실제 5,000원 터치를 하고 이제 쭉 빠졌죠. 3,000원까지 빠지면서 좀 가격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4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적으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서 4,000원까지 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월 7일에 예정되어 있는 크립토 썸밋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 썸밋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제가 추정했던 것은 뭐 스테이블 관련된 것들 또는 이제 전략자산화에 대한 것들 또는 알트코인 ETF에 대한 것들 또는 이제 알트코인 전략자산화 또는 이제 이런 뭐 SEC와의 소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러한 뭐 지금 소송이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EC와 XRP 리플랩스와 하고 있는 소송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는 움직임에 대한 뭐 조금의 뉘앙스라도 보인다라면은 충분히 뭐 좋은 뭐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었을 경우 조금은 더 업사이드가 클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뭐 이제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지 않습니까? 이 RLUSD도 저희 코인라이드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이제 리플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런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유용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전략적인 자산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리플을 다루면서 결국엔 스텔라 루멘과 리플을 좀 많이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좀 기업, 이렇게 이제 국가나 기업이나 약간 큰 메이저를 상대로 이제 좀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스텔라 루멘 XLM인데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을 위해서 조금은 많이 하고 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플은 조금 기업에 더 확장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실제 리플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XRP 레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맺어놨고요. 지금도 꾸준히 그것을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XRP의 가격 변동이 좀 잘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막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면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리플랩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뭐 그런 코어 CEO들이 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뭐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원칙에는 약간 위배가 되지만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CEO가 있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XRP 투자자의 거의 30% 국내 투자자다, 이런 거래량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아마 XRP 관심 많으실 텐데 저도 계속 꾸준히 좀 팔로우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솔라나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FTX 사건이죠. 그때 2022년에 FTX가 많이 보유하고 투자했던 코인으로서 가격 하락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되게 회복을 많이 했었고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속도 그리고 이런 수수료 측면에서 되게 뭐 이더리움보다 조금 우위에 있고, 이제 그 때문에 뭐 밈코인 기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었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의 킬러이다,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요.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도 ETF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최근 뉴스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요. CM이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이제 3월 17일 솔라나 선물 ETF 선물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이 이제 밝혀졌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선물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그다음 현물 상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양방향이 가능하고 현물은 이제 한 방향이다 보니까 약간 서로 해칭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먼저 한번 시험삼아 테스트해보고 이제 선물을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크립토 썸밋이 3월 7일에 있고 이제 그다음 솔라나 같은 경우 선물 상품 출시가 3월 17일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이 시장이 움직일지 이런 것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 ETF는 이미 신청이 많이 되어 있죠. 작년부터 신청을 많이 해 있는데 이제 4월, 5월 달에 있는 뭐 세컨 데드라인, 그다음에 세 번째 데드라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솔라나 ETF도 뭐 작년에 작년에 신청을 많이 했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미 비트와이즈나 바네크 이런 다양한 운용사들이 신청을 해놨고, 이제 SEC도 조금은 긍정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나가는지 아마 2025년도에는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솔라나 같은 경우 제가 민코인과 AI 에이전트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디파이 프로젝트 또는 이제 RWA 프로젝트들도 계속 활용을 하려고 뭐 트라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커지면 솔라나 자체에 뭐 이런 수요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계속 포함을 시켜 놓아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좀 팔로우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코인들 중에 이제 카르다노죠. 이제 실제로는 에이다이고요. 카르다노는 그 에이다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제 리플랩스와 XRP처럼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카르다노 같은 경우가 이제 볼테르 거버넌스 강화라는 뭐 것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좀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카르다노의 본질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가
카르다노가 2015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2017년에 세상에 나왔어요. 카르다노가 목표했던 것은 이제 이더리움을 좀 보고 이더리움 플랫폼 되게 괜찮네 하면서 이제 우리도 저런 걸 해보자 해가지고 좀 실제 나왔고요. 실제 뭐 되게 좀 지금은 뭐 많이 언급되지 않아서 좀 조용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본인들의만의 철학이 있고요. 이제 창립자이죠. 뭐 찰스 호킨스가 이제 초대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서밋이죠. 캐릭터 서밋에 아마 찰스 호킨스가 초대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만약 이제 뭐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업 이런 것들의 발표 또한 이제 뭐 전략자산에 대한 뭐 발표들이 뭐 실제로 조금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아마 상승 모멘텀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카르다노는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 좀 다양한 게 뭐 나와 있거든요. 뭐 교육 또는 공급망 관리 또는 뭐 신원 인증, 뭐 DID라고 하죠.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산업에 이제 좀 발을 담고 있는 만큼 산업이 좀 커질수록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좀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이 뭐 교육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뭐 이런 농업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으로 좀 트라이를 하고 있고 파트너십도 많이 하고 있는 좀 유연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코인이 나온 지가 2017년부터 거의 한 7, 8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이 많이 좀 물려 있는 사실 뭐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명 약간 좀 시체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코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매물대가 좀 높은 곳에서 많이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충분히 뭐 이런 미국 메이드 인 USA 코인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 에이다 같은 경우가 코인베이스 50 인덱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코인 라디오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교집합들 잘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2025년도에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자산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이다는 또 다양한 뭐 이벤트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5년은 이제 큰 도약의 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큰 곳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은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상한도 없고 하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이고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좀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양한 뭐 코인들도 다루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는 호재들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작용하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가격 가치들을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변동성이 커진 것이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저는 뭐 느끼기로는 이제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이제 예측하기 없고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5년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금은 뭐 좋은 상황이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몰빵 투자, 레버리지 투자 또는 뭐 선물 투자 이런 것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0으로 갈 수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본인은 투자 성향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좀 안정 추구형인지 또는 위험 추구형인지 또는 중립 추구형인지 그런 것을 이제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코인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시장 상황, 온체인 데이터, 다양한 내용들, 뉴스들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뭐 많이 좀 와주시고 저도 최대한 열심히 좋은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좀 최대한 빨리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구독해 주시고 좀 좋아요 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